아파트 한 채라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노후에는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선택했다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집을 처분해 실속형 주거를 선택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죠. 오늘은 최근 10년간 달라진 노인 주거 트렌드와 함께 은퇴 후 실제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노인회와 주거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5%가 오히려 관리하기 쉬운 소형 평수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념과는 매우 다른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인복지주거환경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40평 이상의 큰 평수 주택에 사는 노인들의 70%가 청소와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러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감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큰 집이 좋다는 통념이 실제로는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대 노인주거환경연구소의 박지원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실제 생활 패턴과 신체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거 환경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주택의 경우, 젊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정원이 있는 주택의 경우, 젊었을 때는 가꾸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관리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집의 기준이 노년기의 행복한 삶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을 위해 큰 집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일상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노인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주거 환경의 특징과 노년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주택 선택의 현명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주거 환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주택 선택의 기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행복 나침반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접근성과 안전성입니다. 서울대학교 김성주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년기 주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접근성과 안전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주택 내 안전사고의 85%가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계단이 많거나 문턱이 높은 주택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 중 무려 67%가 집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과 문턱에서의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죠. 한 예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명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오신 4층 단독주택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외출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특히 장보기가 큰 걱정이에요. 반면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주거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저층부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고층부 거주자보다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성남시의 베리어 프리 시범단지 사례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노인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결과 거주 노인분들의 외출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넘어질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라는 입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구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1층이나 저층부를 선택하세요. 불가피하게 고층이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집안 곳곳에 문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과 베란다 출입구의 문턱은 반드시 제거하거나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화장실과 현관 등 주요 동선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특히 화장실은 물기가 있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넷째,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들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노년기에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노년기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와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주거복지연구소의 이현우 소장님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려주셨습니다. 최근 5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가장 높은 주거 만족도를 보인 주택 면적은 20평에서 25평 사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수가 커질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5평 이상의 큰 평수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고충 사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의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자녀들을 위해 40평대 아파트를 고집하셨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오면 좋으려고 큰 평수를 선택했는데 1년에 고작 몇 번 사용하지 않는 방들을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너무 부담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도 큰 걱정거리예요. 반면 적정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신 분들의 사례는 매우 다릅니다. 인천의 황미영 할머니는 2년 전 40평형에서 24평형으로 이사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평수가 오히려 더 편해요. 청소도 금방 되고 관리비도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만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에요. 손님이 많이 오실 때는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노인복지주거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적정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한 노인 가구의 85%가 관리비 절감을 경험했으며 77%가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실제 거주 인원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자녀 방문을 위한 여분의 방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청소와 관리가 용이한 구조를 우선시하세요. 한 번의 청소로 전체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가 중요합니다. 셋째, 수납 공간은 오히려 넉넉하게 확보하세요. 적은 평수라도 수납 공간이 충분하면 깔끔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넷째, 관리비와 냉난방비를 고려하세요.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평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큰 평수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에는 실용성과 관리의 용이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커뮤니티 접근성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정민호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이나 한적한 곳으로의 은퇴를 꿈꾸십니다. 하지만 의료시설과 복지관, 그리고 이웃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도심 커뮤니티 내 거주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전원 생활을 선택하셨다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신 분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2년 전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던 최영식 할아버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기 좋고 조용해서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죠. 병원에 가려면 차가 필수였고 마트도 멀어서 장보기가 큰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말동무가 없어 너무 외로웠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아파트 단지로 이사 왔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반면 접근성 좋은 도심 커뮤니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노인 친화단지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단지 내 산책로를 걷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워요. 길 건너에 큰 병원도 있어서 정기검진도 편하게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매일 수다 떨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요즘은 단지 내 텃밭 가꾸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대한노인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의료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이 있는 주거단지,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도보 10분 거리 내에 병원과 약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큰 종합병원까지의 이동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여가시설의 접근성을 체크하세요. 이런 시설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친목 도모의 장이 됩니다. 셋째,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같은 상업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가 좋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확인하세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배차 간격 등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커뮤니티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고립된 공간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주거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접근성과 안전성입니다. 저층부 선택,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러한 구조적 특징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적정 규모와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20에서 25평 정도의 적정 규모가 관리나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녀들 방문을 위한 큰 평수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커뮤니티 접근성입니다. 의료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편의시설과의 거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원생활의 로망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주거 환경을 선택하시지만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작은 과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 사시는 곳이 안전하고 관리하기 쉬운지,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과 충분히 가까운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 중 가장 시급해 보이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와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 나침반은 여러분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나침반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